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울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불안해진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행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환율도 1,08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불안감 속에도 우리 금융시장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대응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은 철저한 예방 정책으로 산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매우 적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우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넘게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김현미 장관의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밤 9시 이후 대부분의 상점문을 닫는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갑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락해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원화 강세와 증시 상황을 분석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일일 확진을 기록했고 정부는 오는 7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당국은 일상 곳곳의 감염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확산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말까지 추이를 본 뒤에 거리 두기 상향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서울시가 고강도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음식점뿐 아니라 상점과 학원, 영화관 등도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운행은 30% 줄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삼선의 전해철 의원이 입각하게 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총장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수 있게 한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